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쌍티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드디어 이 상반기에서 올해 상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결과는 여러분들의 시험 보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탐구든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이 올해 입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죠. 그 어느 때보다. 의대 입시 증원이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전공 입학 확대라고 하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두 개나 생긴 해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이에 맞춰서 아마 평가원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킬러 문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쉽게 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작년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 평가원의 어떤 의도가 그대로 지속된 의향이 드러난 육모 평가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이 지속되는 흐름은 아마 쭉 수능 때까지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최상위권을 변별해야 될 만한 이런 부담감이 평가원에 있기 때문에 물론 육모만큼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년 수능 정도의 난이도는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육모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은 변치 않은 좀 슬픈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육모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하기 전에 전반적인 육모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탐색하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올해 처음 평가원에서 낸 시험이에요. 육모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육모와 구모는 우리가 11월 달에 보는 수능을 가림해 볼 수 있는 약간 테스트적인 성격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에요. 물론 이 6월과 9월과 이 11월 이 수능이 물론 비슷한 출제 진으로 가기 때문에 6월과 9월 달 분위기를 보고 수능을 예측을 하지만 단 한 번도 6월과 9월 그 형태 그대로 수능에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6월 달에 어려웠으면은 9월 때는 조금 쉽게 내고 6월 달에 조금 쉽게 나왔으면 9월 때는 조금 어렵게 나서 보통 6월과 9모 중간 정도 수준으로 보통은 수능이 출제됐습니다. 그런 기조가 작년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작년 9모부터 바뀐 수능 기조가 이렇게 반영되긴 했지만요. 어쨌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6월과 9월 달 분명히 평가원은 6월처럼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올해 육모는 굉장히 난이도를 높여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9월 달에 난이도 확 낮출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모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쉽게는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지난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어이가 없죠. 지난번 수능은 수능 역사상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시험이었어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4%대, 4.7%대 1등급 비율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아마 6월 모평을 가지고 수능 최저라던가 정시 가이드라인을 보고 수시를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마 꽤 많은 충격을 특히 이제 현 고3 친구들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해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지에서 굉장히 조금 난이도 높였는데 올해 육모 같은 경우에는 독해 난이도도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올라간 듯이 보여요. 선지의 난이도 역시 작년만큼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매력도가 높은 오답 선지를요, 대입학부터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수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입학 문제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진짜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빈칸 추론과 글의 순서, 문장 넣기가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난이도도 높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은 없습니다. 해석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말 해석을 보고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지문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육모는 작년 수능의 역대급 1등급 비율을 보여줬지만 올해 육모는 작년도 수능은 정말 애교에 가까울 정도의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엄청난 수능 역사상 엄청나게 낮은 1등급 비율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모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대입학을 보시면 우리 대입학 같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21번이라고 하는 밑줄함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뒤에 나오는 빈칸 추론과 아니면은 이 문장 순서, 문장 삽입에 비해서 난이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앞에 대입학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어요. 짜증이 나죠? 지문의 내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대입학 자체가 지문은 어렵게 내고 선지는 쉽게 그렇게 냈는데 작년부터 지문은 쉽게 내고 선지를 조금 어렵게 냈는데 작년 수능의 대입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육모 대입학은 선지를 굉장히 헷갈리긴 했어요. 즉 기본적인 지문의 흐름을 대충 파악한 친구들이라면은 굉장히 헷갈렸을 선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밑줄함이 2점짜리로 열치됐고요. 한동안 글의 주제가 3점짜리로 나오다가 글의 제목이 3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밑줄함이 역시 밑줄친 부분에 그 지역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밑줄은 글 전체가 의미하는 주제 파악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걸 파악한 친구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빈칸 그 밑줄만 의존하다 풀다 보면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들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대입 파악에서 시간이 이전보다 오래 걸리게 문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간 조절에 있어서 애를 먹었던 시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법 난이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법 난이도가 이 정도의 오답률을 보일 정도의 난이도였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역대 어법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법 자체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낚시에 걸려들게끔 문제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수일치 문제, 이 provided의 의미를 알았던 친구라면 맞출 수 있었는데 몰랐던 친구는 여기에 낚시를 걸렸을 거고요. give. 한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던 사형식의 수동태가 나왔어요.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수능 문법은 정해져 있다. 설사 여태까지 한동안 나오지 않더라도 출제가 됐었던 어법 사항들은 기억해야 된다. 여지없이 들어맞았어요. 관계사들 나오고요. 대명사 나오고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 형태 물어본 시험이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이렇게까지 오답률이 높일 필요가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어휘 난이도는 어법이 너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어휘 난이도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휘가 2점이 돼야 되고 어법이 3점이 돼야 되는데 바뀌어 출제됐습니다. 밑줄 어휘 어렵지 않았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이하게 부정어가 조금 많이 배치되어 있는 어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어지는 단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는 단어는 없을 정도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빈칸 추론 31번과 34번인데 원래 빈칸 추론의 수준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번 육모도 그 수준과 비슷하게 냈어요. 근데 왜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졌느냐? 보통 우리 31번 빈칸 추론은 단어 하나라던가 단어 2개 정도의 그 빈칸을 물어보는데 거의 31번 빈칸 추론 가운데 출제했었던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육모에 나왔습니다. 올해 육모는 참 여러모로 역대급인 문제가 많았어요. 굉장히 낚시를 잘 만들었어요. 선지를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 낚시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빈칸 추론도 제가 매번 강조해 드리잖아요. 빈칸 추론은 빈칸에 들어간 내용을 맞춘 게 아니에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어차피 빈칸은 글의 주제 안에 포함되거냐 주제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한 친구라면 충분히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빈칸이라고 한 6개만 초점에 맞췄던 친구들은 여지없이 낚시에 걸렸을 거고요. 34번 문제도 상당히 까다롭긴 했지만 34번은 늘 모든 역대 평가 문제에서 항상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 특이하게 31번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 순서 드디어 간만에 등장했어요. A, C, B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수능 때는 A를 거의 안 내요. 거의 이런 실험을 육모 때 합니다. 육모 때 해요. 아마 이번 수능에는 A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A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A는 읽어봐야 된다. 하지만 나왔어. 여러분들 나 끌어고 나온 거야.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37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38번은 그나마 괜찮았고요. 39번도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 몇 개 있어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맞춰야 되는 문제를 다 맞춰야죠. 괜히 틀리라고 낸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소모되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매번 강조해드리는 거, 수능 영어는 어려우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딱 글을 읽었을 때 요거 나한테 안 맞아. 어려워 보여. 패스. 소위 얘기한 쿨이죠. 쿨함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정말로 많이 소모됩니다. 자, 육모 역시 어려웠어요. 작년 구모, 작년 육모, 작년 수능을 가뿐히 뛰어넘는 난이도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아마 평가원에서 냈던 모든 수능 혹은 육모, 구모 중에서 1등급 비율이 최초로 3%는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3%는 확실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다시 나올 수 없는 2%대도 가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가 1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재학생들은 장단컨대 1% 안 나옵니다. 고3들은요 아마 1%가 1등급 비율이 안 나올 거예요. 보통 이 졸업성으로 대표되는 재수 N수생이 한 현역 고3보다 영어의 1등급 비율이 1.5에서 2배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그걸 감안하면은 고3은 1%가 안 나올 거예요, 이번에. 그걸 감안하면은 한 3.12% 정도 더 낮게 되면 2.8%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수능은 아마 이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2%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하지만 작년도 수능보다는 1등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정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정시에서 영어 비중은 낮습니다. 문제는 어디예요? 수능 최저가 있는 수시에서가 너무나도 큰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과 무전공 입학 정원이라고 하는 이 졸업생들의 유입을 끌만한 이 인센티브가 너무 많거든요. 상위권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과 탐구에서 등급 확보가 힘들어요. 그럼 그럴수록 영어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정말로 수능 최저에 목숨 거는 친구들은요 엄청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모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모 점수가 안 나온 건요 물론 어렵게 나온 탓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했다라고 하는 거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요 6월이잖아요. 6월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문과든 이과든 그냥 국어, 수학 위주로 갑니다. 원래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영어는 살짝 제껴졌어요. 뒤로요. 그럴 수 있어 이해합니다. 근데 수시에 목숨 거는 친구들이라면은 수능 최저가 정말로 필요한 친구라면은 아셨죠? 평가원의 위력입니다. 영어 정말로 좀 공부하셔야 돼요. 육모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었지만 여러분들 실전은 11월입니다. 육모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연습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잊어버리세요. 이제 평가원 스타일 아셨잖아요. 아셨으니까 얘를 조금 복귀하시면 준비하시면은 수능 때는 여러분들이 원했던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